예, 좀 이따 가요. 예. 거기는 가해동입니다. 가해동 생활공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임차상인과 상생하라! 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상인 여러분, 저희가 이곳 한적한 동네 북촌에 떠들썩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까지 바로 6월 9일까지 이 뒤에 있는 삼청 새마을금고 가해지점은 인근에 있는 북촌 두 가게 장남주 우리옷과 씨앗을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건물을 샀으니 너는 그냥 나가라고 하며 어제까지 나가지 않으면 오늘부터 용역들을 불러서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계고장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법이 잘못된 법이 허락한 날짜였던 어제가 지난 오늘 저희 북촌 두 가게 장남주 우리옷과 씨앗은 다시 한번 투쟁 선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잠시 시끄럽더라도 길을 멈추시고 억울한 두 가게 장남주 우리옷과 씨앗의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장남주 우리옷과 씨앗 2011년에 이 한적한 동네 북촌에 들어왔습니다. 6년 동안 건물주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뀐 건물주가 바로 뒤에 있는 가회동 지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뀐 건물주 삼청 새마을금고는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건물을 샀으니 기존에 있던 임차 상인들 너네 그냥 다 나가라. 내 거다 건물은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전국의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과 수많은 정당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평화로운 동네 그리고 뜨는 동네 북촌에 절대 억울하게 맨몸으로 쫓겨나가는 상인들이 없어야겠다며 이 2시 아주 더운 시간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더운 날 먼 곳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저는 핸드메이드 편집샷 씨앗을 운영하고 있는 김유아입니다. 힘내라! 다시 할게요. 더운 날 먼 곳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핸드메이드 편집샷 씨앗을 운영하고 있는 김유하입니다. 명소가 된 북촌 한옥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장남주 우리옷과 씨앗의 강제 퇴거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아버지의 퇴직금과
은행 대출을 기반으로 매달 몇백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렵사리 씨앗의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2010년 2월 장난주 우리옥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2010년 9월 씨앗은 영업 개시 1년 6개월 만에 장남주 건물주가 8개월 만에 뻔히 여기 관계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욕을 하면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누구한테 욕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한현분. 예? 한현분이요. 한현분이요? 네. 뭐라고 했는데요? 뭐 양아치니 어쩌고 누가 내가 저쪽으로 대고 법원에 판결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법원 판결. 어차피 알게 돼요. 물어보면은. 예예.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입장 얘기할 필요도 없죠. 판결에서 끝난 건데. 2015년 근거 뭐 일하시는 분이 전 찍지 마세요. 소상권이 아니고 이건 개인적인 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어떤 업무죠? 지금 어쨌든 여기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 관하게 물어보는 거지 앉아서 개인 업무 하시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얘기하겠어요. 얘기할 것도 없다면서 와서 사람한테 욕을 하고 있냐고 그러고. 2015년 9월 23일 명도 소송 중에 전 건물주 남택수가 판을 진행했습니다. 판사님께서 법도 바뀌었고 임차인의 처지도 딱하여 계속 화해 조정을 제안하셨습니다만 금고는 이런 지하에 전부 다 거부하고 결국 2016년 2월 명도소송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6월 9일자로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오셨습니다. 노동당 종로당에 모셨습니다. 전국을 살리기 운동본부 오셨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대책위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으니까 박수는 계속 치세요. 그냥 말할 때. 사법정의국민연대 오셨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오셨습니다. 노들 장애인야합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 지구협의회 오셨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오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오셨습니다. 정의당 중소 상임본부 오셨습니다. 민중연합당 서울시장 오셨습니다. 아이컵 생협 종로지 오셨습니다. 청년대 민생희망본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상모도 왔죠. 와! 네. 관광하러 오신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 광경이 참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편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불편함이 왜 생기는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가족을, 자신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이 안 됩니다. 당장 임차상인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차상인의 죄라고는 건물을 갖고 있지 못한 죄밖에 없습니다. 잠을 줄이고 자기의 노동을 바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 단지 건물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생 일곤 3터에서 쫓겨납니다. 그것도 상호 구조를 조직의 미션으로 담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의 상호 구조를 중심으로 모인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임차 상인을 쫓아내는 그 새마을금고의 상호 구조 대상은 누굽니까? 집주인들입니다. 결국엔 쫓겨나는 임차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상호 구조의 대상도 아닌 겁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가게 하나로 살리는 싸움이 아니라 이 한국의 상식을 살리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컨대 북촌을 지나시는 분들께서 이 불편함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임차인이 건물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쫓겨나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육시방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만큼 오늘 그 불편함을 꼭 기억해서 주변의 임차상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새마을금고 회관 관련 설명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읽어보면 새마을금고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명도 소송 중인 건물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 5월 13일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는 무관하다는 법적 자문을 얻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임차 상인을 맨몸으로 내쫓으려고
작정하고 이 건물을 계약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버젓이 시민들에게 보라고 사용 설명서까지 만들어서 배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싸움을 될 것입니다. 저는 망상로의 활동에 의해서 그동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상조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 횡하던 북촌 골목을 좀 더 사람 사는 그런 골목으로, 그리고 문화가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거리로 만든 그런 능력이 이 사장님들의 죄라면 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새마을금고는 본인들이 금고를 운용하는데 이 국민들의 세금, 국민들의 한 푼 한 푼 세금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을 내쫓고 무엇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이런 추악한 행태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심지어 새마을금고가 원할 때에 국공유 재산을 먼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크나큰 특혜를 받고 있는데도 매년 국정감사에서 이 금고의 이사장들의 장기 집권이나 비리나 재산 공개와 같은 이런 문제로 매년 빠지지 않고 국정감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강자를 위한 법이고 있는 자를 위한 법이고 그런 법이라면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은 쫓겨나는 것 자체가 이게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과 장남주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생업의 터전을 쫓겨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지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에 바로 여기에 연대의 정신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물어보면 건물주가 장래희망이랍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 꿈이 건물주인 나라, 이 나라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자영업자들 아직까지 제대로 사회적 이슈로 저는 제대로 떠오른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복지 후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 제대로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살 길 찾겠다고 나선 게 바로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분들 자영업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나서면 그만큼 정부에서 사회적 비용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계를 직접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만큼 사회적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비록 건물주는 아니더라도 건물에서 쫓겨내 걱정 안 하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 소박하게라도 할 수 있는 꿈이 초등학생들의 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피눈물 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 모아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힘차게 투쟁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 투쟁! 네. 약자라서 힘이 없다고 해서 쫓겨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분의 삶의 터전이고 꿈을 갖고 사는데 임차 상인이라는 것 때문에 건물주가 내쫓고 새마을금고가 내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도 이런 점을 각성하고
일타상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꿈과 삶을 소년을 만들어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나쁜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만든 법 위에 또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쁜 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꼭 폐기합시다.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이 새마을금고가 그 현재 뭡니까 그 상가임대차에 관한 이 법률을 교모의 그 이제 어떤 사각지대를 이용 아주 나쁘게 제가 아까 그 어딥니까 그 어떤 분이 이제 요 안에 들어가서 그 문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참 나빠도 매우 나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법도 그렇습니다. 법도 뭐 다 잘 아시지만 법이라는 그 글자가 한자가 그 물 숫자의 갈것자입니다.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법이고 그것이 안 될 때에 그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성문법이겠죠. 그러면은 원래 상인들의 그 권리를 물 흐르듯이 보호해 주자는 그 취지가 우선일 것이고 그것들이 보호가 안 될 때에 작동할 수 있는 또 다른 보조 장치로서의 법이 그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이건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그 원래의 취지는 간데없고 그 사각지대 허점만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법정신에도 반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 경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전에도 은행 생활을 한 20년 했었어요. 우리 또 협동조합 조직인 그 신협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바쁜 가정에 이제 새마을금고법을 제가 한 페이지를 출력을 해봤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럼 새마을금고는 왜 생겼느냐? 그 어떤 조직이든 단체든지 가장 올바르게 그 활동을 하려면은 목적대로 해야 됩니다. 목적대로. 왜냐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보면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량과 국가경제 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놨는데 여기서 뭐 건전한 국민정신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한 그 협동조직인 것은 분명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회원들의 경제적, 문화적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개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용협동조합도 그 매우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돼요.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기 그 장남주 우리옷과 씨앗은 이 지역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마을금고법이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경제에 있어서 우리 소상인들의 경제는 제외되고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아까 이제 은행생활 뭐 신협 얘기했는데 예, 사실은 제가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이 새마을금고를 괴롭힐 수 있는 제가 그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약점들도 알고 있고 근데 제가 물리적으로 팔을 비틀기 전에 좀 스스로 알아서 그러니까 한 대 맞기 전에 좀 정신 차리고 우리 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좀 나서주면 좋겠다는 그 간곡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수제화로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여성들 구두 만드는 아주 유명한 곳이고 명품이 많아서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뜨는 동네가 됐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서울시까지도 수제화를 특화 산업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하게 거기도 임대료만 엄청 올라가지고
오히려 그 거리의 주인이 돼야 될 이 재화 자영 영세 사업자들 그리고 재화 노동자들이 오히려 그 동네를 쫓겨나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재화 많은 장인들이나 노동자들이 재화 특화산업 지정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북촌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찾아오는 거리가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역으로 대자본이 안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동네가 된 것 같아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그 거리 모습에 맞게 우리 상인들이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북촌이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는 그런 마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을 뜨게 한 게 바로 이런 분들의 땀과 노동의 결과인데 요즘 세상 어떻게 된 게 서민들이 나서서 뭔가 동네가 좀 뜰만하면 갑자기 대자본이나 또는 이제 부동산 큰 자본들이 나서서 이런 우리 영세 상인들이나 많은 서민들의 땀과 노동의 대가를 그야말로 강탈해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누가 땀 흘려서 열심히 상점을 갖고 일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서민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나라인데 이래가지고 서민경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박근혜 정부는 노동법 개혁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이런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나서야 바로 우리나라 경제가 살 거 아닙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이런 분들 쫓아내면 이 거리도 머지않아서 저는 결국은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을 잘 지키는 것과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법을 더 이상 교묘하게 이용하지 말고 제대로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 법을 제대로 지키게끔 우리 법이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이 가지는 계약갱신 요구권 불과 5년입니다. 소유권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고 있다가 대가를 받고 팝니다. 임차권도 가지고 싶은 만큼 가지고 있다가 대가를 받고 팔 수 있도록 10년, 20년, 30년 보장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 10년으로 그나마 연장을 한다고 논의를 하고 있다니 더 발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 환산보증금 없애야 됩니다. 우리 상가 임차인들 환산보증금 금액에 묶여서 제대로 상인법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환산보증금 폐지 20대 국회에 꼭 통과돼서 우리 임차인들이 제대로 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고 임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상인만이 마음 편히 장사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임차상인과 임대인 그리고 임차상인과 그들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외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20억 들여서 건물 샀다고 하는데 그 돈 누구 돈입니까? 여기 있는 서민과 여기 있는 사람들의 돈 아닙니까? 여기 북촌 가치를 높인 게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상인들과 보이지 않는 노동을 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이들이 만들어낸 부를 그냥 강탈하는 새마을금고, 우리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새마을도둑, 새마을건달, 새마을도폭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인자 아시죠? 왜 사람 인자 이 상형문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탱해야만 사람 인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혼자 살 수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같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은 돈도 아니고 무려 5억이나 시세 차익을 얻고 새마을금고를 한다는 이유로 종로구청으로부터 취득세까지 감면받은 새마을금고가 지금 임차상인들이
지인들에게 빌리고 은행 대출을 얻어서 지금도 여전히 빚으로 남아있는 그런 권리인과 시설금을 단 한 번도 주지 않고 대출 대낮에 강제 집행하겠다고 법원 개고장 가져오는 게 이게 정신 제대로 박힌 새마을금고입니까? 대한민국 사회 현주소를 며칠 전에 있었던 구의역 19살 노동자의 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돈과 이윤이 우선인 이런 사회로 가는 한 장남주 우리옷과 씨앗과 같은 선량하게 피땀 흘려 1년 12달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열심히 하는 상인들을 갑자기 상권이 뜨면 쫓겨나게 되는 세상, 바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두 장사라는 두 분은 저희 서울평통사 회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천상욱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권고합니다. 사람이 상생하는 존재이듯 이 북촌마을에 장사하는 어려운 임차 상인들과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것을 반드시 택하십시오. 적은 것에 욕심내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소탐대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용역법도 바꿔서 옛날처럼 용역 깡패들이라고 해서 폭력전과자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들 요리하는 쉽지 않아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삼청 새마을금고 가해새마을금고 잘 들으세요. 그동안 평통사가 수많은 투쟁했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이길 때까지 끝까지 싸우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이 북촌마을에서 장남주 우리옥과 씨앗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탐욕을 욕심을 끝없이 부려서 불상사는 만드는 일이 있게 될 경우에 그 후과 고스란히 여러분한테 간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그리고 길 건너 있는 새마을금고 직원, 삼청 새마을금고 직원, 내 평생 수십 년 집회 현장을 가도 당신으로부터 오늘 양아치 소리 듣는 건 처음이야. 이거 심각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명예훼손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중으로 사과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사법처리 가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길 건너 사진 찍고 있는 뚱뚱한 친구, 자네도 새마을금고 직원인가 알아? 본인들의 동의 없이 사진 찍는 거 초상권 침해해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경고해줍니다. 오늘 중으로 두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와서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컨대 아마 오늘 끝나고 나서 협상 자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더 이상 두 번 다시 이후에 투쟁의 현장들이 다시 재개되지 않도록 새마을금고에서 전향적으로 장남주 우리옷과 씨앗 서로 상생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올바른 방법을 결정해서 이 마을에서도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높이고,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 속에서 새마을금고도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투쟁 선언문을 읽겠습니다. 가해동 장남주 씨앗에 연대하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맘상모 회원분들과 여러 시민단체, 정당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해동 장남주 옷가게에서 6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저는 요즘 하도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분을 사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동안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지만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장사도 되지 않음에도 건물주가 해마다 과도하게 올리는 임대료 때문에 할 수 없이 권리금도 포기한 채 가게를 접고 가해동으로 왔습니다. 가해동에 올 당시 지인들의 도움과 은행 대출로 권리금과 시설비 포함 7,300만 원을 감당하면서 그동안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은 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건물주는 임대료를 안 올릴 테니 돈 벌어 나가라고 해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새로운 건물주에게 건물이 팔렸고 불과 2년 사이에 건물주가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임대료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면서 장사에 열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해동에 관광객들이 밀려들어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자 세 번째 건물주인 남택수가 기존 점포들을 내쫓고 프랜차이즈 점포를 유치하겠다면서 권리금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며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통 수제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씨앗 점포에 권리금을 주고 새로 입점하겠다는 사람과의 계약도 전 건물주인 남택수가 거부하여 계약을 무산시키고 무조건 나가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자 건물 명도 소송까지 하면서 우리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지 1년 가까이 제대로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새마을금고에 건물이 팔렸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근거 측에 건물주와 명도 소송 중이니 건물을 매입하지 말라고 새마을금고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현 건물주인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전 건물주인 남택수가 수년 전 건물 매입 당시 가격보다 무려 4억이나 가까이 싸게 건물을 샀습니다. 심지어 매입한 건물에서 새마을금고를 운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 수천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종로구청으로부터 취득세 감면 조건인 새로 매입한 건물에서 새마을금고를 하는지 여부를 4월 말까지 확인하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오자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부랴부랴 저희에게 5월 말까지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해온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서울행정법원 개고장까지 보내 6월 9일까지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6년 가까이 장사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채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해동의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장사를 해오고 북촌이 관광객들에게 알려지면서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자 권리금 한 푼 주지 않고 내쫓는 처사에 이제는 안 되겠다. 보상 못 받고 쫓겨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다 죽느니 여기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2번 다시 과거처럼 바보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에게도 남들 보기에도 떳떳하겠구나 싶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권리금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야 단 며칠을 살다 죽어도 보람 있는 삶을 살았구나 나 자신에게도 용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 청춘을 이곳 가해동에서 장사하며 보냈습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어도 그래도 내일은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격려하며 정말 이악 물고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쫓겨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방송 뉴스에서만 봤던 쫓겨나는 임차 상인의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하여 사회적 약자라도 끝까지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김영주, 김영리, 시아 김요하 감사합니다 여러분.